오늘의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핫이슈 나우 시간입니다. 최근 예산안 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 편성으로 시끄럽습니다. 특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으로 인해 각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14일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복지비 일부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내년도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지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자세한 내용을 서울시 은평구 기획예산과의 김석수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머리가 참 아프실 것 같은데요. 네, 서울시 24개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관련 예산안 일부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예산 편성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주시죠. 예,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인데요. 네.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연금 지급 범위, 연금 지급액이 늘어났고 네. 무상보육은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난 2012년에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가 국고 기준 보조율을 서울시는 20에서 40%, 타시도는 50에서 70% 인상할 것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을 제한 부분은 기초연금법 확대 시행에 따른 증액분 1,023억 원과 정부에서 당초 약속한 무상보육료 국고 보조율 5% 미인상분에 대한 159억 원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정부에서는 무상보육이라든지 기초연금 같은 이런 정책만 그럴싸하게 세우고 실질적인 예산 편성은 지자체에 떠넘긴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에서 재원에 대한 대책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는 말씀입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이나 복지정책 확대가 직간접적으로 지방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거나 재원 감소나 지출 증가에 대한 보전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을 때 그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정부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지자체의 예산 부담을 전가할 때 지자체와 협상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그 협상, 의견 수렴 창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정부는 그 2008년에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그 개편 등 세제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와 같은 감세 정책은 2009년 그 기획재정부 자체 분석에서도 매년 3조 이상 지방 재정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기초연금 및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세 정책이나 복지 정책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와는 아무런 협상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네, 일방적인 이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부는 추가 재정 소요분에 대해서 지자체 이미 충분한 지원을 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런 주장은 2010년 지방소비세제 도입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010년에 지방소비세 도입은 서울시가 1조 1612억 원, 경기도가 9242억 원 등 실질적으로 지방 재정이 증가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09년 국회 예산 정책처 분석 자료에 의하면 지방 소비세 도입으로 지방 세입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감세의 영향을 상쇄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컨대 감세와 지방세 도입으로 인한 2008년에서 12년 그 시도별 세입 순감소 규모는 서울이 3조 4,389억 원으로 1위이며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지방세입이 감소해 총 18조 1,412억 원이 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폭은 안전행정부 추산만으로도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따라서 그러한 주장은 정부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울시가 아니라 전국적인 그 감소죠? 이 수치가요. 2조라는 세수가 1년에 이렇게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예, 만약에 이렇게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25개 자치구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네네. 이런 예산 편성을 거부하게 된다고 했을 때 예, 예. 실질적으로 이제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예산은 얼마가 될까요? 이번 서울시 자치구가 예산 편성을 거부한 부분은 기초연금법 확대 시행에 따른 기초연금 증액분하고 무상보육료 국고 기존보조율 5% 미이행분입니다. 네. 따라서 기초연금 1,023억 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107억 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단 52억 원은 총 1,182억 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1180.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해야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의 입장은 앞서 말씀하신 이 기초연금 증액분 전액에 대한 국비 지원과 이 서울시 무상보육 국비 부담률을 40%까지 높여달라는 건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 자치구 최소한의 요구액이고요. 네. 왜냐하면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정책으로 결정되면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부분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2015년에도 주요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예시액을 보면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외에도 기초생활보장이 154억 원 증가했고 장애연금 109억 원, 예방접종 사업비 140억 원 등 전년 대비 총 40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소위 그 ER 자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세대 지방세 8대2 구조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6대4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지방세 증대 방안이 필요하고요. 한편 그 재정력 지수에 따라 조정하고 있는 그 지방재정 조정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기부세 교부 및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차등 적용 등 이런 지방재정 조정제도 문제점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방재정 조정제도 경우 서울시 자치구는 서울시 소속 자치구란 이유만으로 보통기부세를 규모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존 보조 적용에 있어서도 타시도와 20에서 30% 정도 차등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일례로 무상보육의 경우 서울시는 국고 지원 비율이 35%인 반면 타시도는 65%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없이는 자치구의 그 재정 압박은 해결될 여지가 없고 앞으로 지속적인 악순환만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뭐 계산으로 봐도 인구수가 서울이 훨씬 많은데 다른 데보다 이런 지원이 오히려 더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또 하나가 예, 맞습니다. 예. 지난 14일에 그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가 네네. 방금 말씀하신 그 복지비 1,182억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강남구가 이번 결의에서 빠져 있단 말이죠. 지금 네네. 은평구 그 예산팀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린 게 좀 적절한가 모르겠지만 이 강남구가 빠져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강남구도 같이 함께했으면 바람은 있었는데요. 빠진 부분은 어쩔 수 없고 강남구는 기초연금 무상보육 증액분이 28억 원에 불과합니다. 네. 예, 그래서 자체 세입이 타 구에 비해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편성 여부가 강남구로서는 재정 압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증액분 자체가 폭이 좁고 세입 자체 여유가 있어서 이제 강남구는 가능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네. 이제 나머지 구는 불가능하죠.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고요. 예. 뭐 지방자치단체 간의 그 지방세 구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4년 강남구 지방세를 보면은 등록면허세가 563억 원이고 재산세가 1,906억 원으로 총 2,497억 원이나 됩니다. 네. 반면 은평구 우리 구 얘기를 예로 들면은 등록면허세가 75억 원이고 재산세가 497억 원으로 총 575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2,497억 원이고 은평구가 지방세가 575억 원인데 이 차이가 거의 5배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는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기초연금 무상보육 증가가 재정 압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뭐 다른 질문 또 드리겠는데요. 지방 소비세하고 교부세 인상이 이 지자체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아까도 해주셨고요. 네네. 지방 소비세, 교부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방 소비세는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자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교부세는 이제 보통 교부세 형태로 도 일반 시군에 교부되는 재원입니다. 네.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조정교부금이나 보통 교부세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 세입 중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세입 재원의 주된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의 뭐 이 지방 소비세하고 교부세하고 자치구의 예산을 거의 네. 차지할 수 있을 정도의 세가 되겠네요. 네네. 네, 만약에 뭐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년 하반기에 이 관련 복지비 지급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지금? 뭐 저희들도 그 어르신들 기초연금이나 그 자라는 청소년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그 무상 부용료가 중단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해결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금년에는 그나마 그 특별 교부금이나 예비비를 통해서 겨우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2배 이상 그 어려운 재정 상황이고 자치단체별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일반회계에서 예전에는 그 특별회계나 기금 등에 전출을 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 등에서 재원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끌어올 부분을 최대한 끌어왔고 어렵다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 등 세입을 최대한 잡아놓은 상황이라 더 이상 재원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정부에서 지방세 구조에 대한 세입구조 개편이나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기준 보조율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가에서도 살림을 이제 쪼개가지고 이런 그 어디다 이제 예산을 쓰겠다라는 거를 정해놔야 될 텐데 지금 네네. 이 문제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과 관련된 이제 복지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들 국민들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네네. 정부와 지자체 간의 빠른 협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은평구 기획예산과의 김석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